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의 3나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와 삼성은 아직 대량 양산이란 이름에 걸맞는 3나노 팹리스 물량 확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이 TSMC에 대한 웨이퍼 규모 12만 장 가량의 주문 축소가 이뤄졌으며, 여기에는 올가을에 나오는 TSMC의 첫 3나노 칩인 A17 바이오닉, 맥북 등에 쓰이는 CPU인 M3 칩 등이 포함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디지타임스에 인텔도 내년 4분기까지 3나노 칩 발주를 TSMC에 미룰 것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인텔도 내년 4분기까지 3나노 칩 발주를 미룬다는 얘기는 인텔의 3나노 칩이 2025년은 돼야 나온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텔이 내년 4분기는 돼야 TSMC의 3나노 칩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인텔의 CPU 로드맵이 예상보다 계속 밀려왔었고, CPU의 사양을 천착해 왔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인텔의 CPU 로드맵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인텔의 12세대 CPU는 엘드레이크, 13세대는 랩터레이크, 14세대는 미티어 레이크입니다. 인텔이 말하는 3나노 칩인 3나노 칩은 14세대인 미티어 레이크 이후에 나오는 에로 레이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에로 레이크에 대한 인텔의 제작 주문이 내년인 2024년 4분기에 이뤄진다는 얘기고, 칩 제작에 따르는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칩이 빨라야 2025년 1분기에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3나노 CPU인 에로 레이크에 대한 전망을 하려면 직전에 나왔고 나올 칩인 인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게 되면 이해하시기 쉬운데요. 이 12세대와 13세대인 엘드레이크, 랩터레이크 같은 경우는 과거 인텔 노드 명칭으로 TSMC 삼성의 7나노와 흡사한 10나노 슈퍼핀 공정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인텔 70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드레이크, 랩터레이크 공이 다 인텔 70정으로 만든 CPU라는 뜻입니다. 14세대 미티어 레이크는 인텔이 최초로 EUV 장비를 활용해서 내놓는 첫 4나노 CPU입니다. 특히 인텔은 미티어 레이크 CPU를 한 공정에서 한 칩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부분 칩을 나눠서 프로세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티어 레이크는 총 4개의 칩으로 구성되는데요. 가장 핵심인 CPU 타일, 그리고 SoC 타일, 그래픽 타일, 마지막으로 입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인텔은 4개의 타일을 모두 직접 설계하지만 직접 자신이 만드는 부분은 CPU 타일 맡기고 SoC 타일, 그래픽 타일, 입출력 단자는 모두 TSMC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그래픽 타일, TSMC의 3나노에서 SoC와 입출력 단자는 5나노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인텔이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죠. 미티어 레이크의 입출력 다이와 SoC는 TSMC의 6나노에서 만들고 그래픽 타일도 TSMC의 5나노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티어 레이크 일부 다이가 TSMC의 6나노, 5나노에서 만들어지고 CPU 다일만 자신의 첫 EUV 생산 라인을 활용한 4나노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죠. 이 칩의 양산 시기도 인텔은 올 상반기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인텔의 돌아가는 분위기만 놓고 봐서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텔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인텔의 3나노 칩 주문도 내년으로 밀리고 그것도 아마 연말에 가까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이게 확인됐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인텔의 3나노 칩 주문 연기 소식은 먼저 3나노 활성화가 칩 불황기를 맞아서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TSMC의 경우는 지난해 4분기부터 3나노 첫 버전인 N3의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규모 팹리스 고객 유치 소식은 없는데요. 그나마 웨이 저자 CEO가 올 하반기부터 3나노 칩 매출이 잡히기 시작할 것이고 올해 전체 칩 매출의 5%가량이 3나노 칩이 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언급을 고려해보면 애플이 올가을 내놓는 아이폰 15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을 TSMC의 첫 3나노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정도죠. 이 TSMC의 3나노 로드맵을 보면 3나노 1세대 공정은 N3, 그 다음인 2세대 공정은 N3E 노드입니다. 이 두 노드의 차이점은 N3E가 더 범용 노드라 가격이 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N3E 노드의 경우는
N3보다 일단 그 EUV 공정 자체가 6개 정도 적습니다. 비록 5나노 공정에 비해서 SRAM 스케일링이 부족한 단점은 있지만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팹리스들이 N3보다는 N3E 양산을 기다리고 있다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이 내놓는 첫 3나노 칩인 A17 칩의 경우는 TSMC의 1세대 3나노 노드인 N3를 통해서 나오는 칩입니다. 지금 대만 언론 등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애플은 그 TSMC의 N3 노드를 다 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A17 바이오닉 칩 그리고 N3 CPU 칩 등을 만들기 위해서 N3의 생산 캐파를 모두 확보하면서 다른 팹리스들이 생산 캐파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내용은 가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품이 있다는 것이죠. 퀄컴, 인텔, 엔비디아 등 다른 메이저 팹리스를 안 달라게 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소식에서 나타났듯 인텔의 경우는 3나노 칩을 고민하기에는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미세 공정 기술에서 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작 노드 업그레이드도 순차적이기보다는 개별 노드별로 연구를 단행하면서 그 격차를 극복하겠다는 게 인텔의 보관이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전에 미국 그 IT 전문 매체 아난드테크는 TSMC 3나노를 3가지 특징으로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느린 속도, 이 막대한 투자, 큰 미래, 이것을 3대 키워드로 꼽았었는데요. 한마디로 3나노 진척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이를테면 불안감 안 물린 팹리스의 비용 부담 등과 얽히면서 지금 진척이 생각보다 느린 상황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3나노부터 적용했고 TSMC는 기존 핀백 공정을 적용해서 기술적으로 갈림길에 처해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 만큼 3나노는 큰 미래가 있는 노드입니다. 이 TSMC에게는 기존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게 할 노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에게 역전을 허용하는 빌미가 되는 노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고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인 공정이고 미래가 있는 공정입니다. 일단 그 애플이 다 장악했다는 N3 노드 이후 노드인 N3E가 팹리스로부터 인기를 끌지부터가 중요합니다. 인텔, 그 AMD 등 HPC 업체, 모바일 업체, 브로드컴, 마벨 등등의 고객이 모두 TSMC의 3나노로 몰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둘 삼성으로 이탈할 것인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인텔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거 인텔의 펩 겔싱어 CEO는 인텔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직설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략 올해인 2023년까지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을 것이라고 했었고 2025년은 돼야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란 말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역량인 로직 칩에 집중하겠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요약하면 2024년까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고 2025년에는 기술 리더십을 되찾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지켜질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인텔의 3나노 칩 주문 연기와 맞물려서 TSMC 상황과 더 같이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발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인텔이 내년인 2024년까지 TSMC의 3나노 칩 주문을 미룬다는 소식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